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물질의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그 혼합물의 분리가 뭐냐? 이전 시간에 뭘 배웠느냐? 물질의 특성 배웠죠. 물질의 특성이 어떤 거 있었습니까? 끓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 그 다음에 겉보기 성질,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요 끓는 점, 밀도, 용해도를 이용해서 물질을 이제 분류하는 건데, 이 물질의 특성은 순물질이 가지는 거죠. 혼합물이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죠. 요 섞여 있는 거를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A와 B가 섞여 있으면은 A와 B를 우리가 분리를 해가지고 A를 사용해보자. 순수한 A를 얻어보자. 또는 순수한 B를 얻어보자. 이걸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혼합물의 분리라고 합니다. 섞여, 분리입니다. 분리. 섞여의 반대가 분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혼합이죠. 혼합의 반대가 분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시간으로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인데, 이 끓는 점 차를 이용하고 어떻게 하는 거냐?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 통 안에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다고 칩시다. 요 두 개가 섞여 있으니까 요거 우리가 그냥 물하고 에탄올인데, 에탄올이 많으면은 우리가 물 에탄올 용액이라 부르고, 물이 많으면 에탄올 수용액이라 부르는데 이런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물과 에탄올이 있다고 칩시다. 물은 파란색으로 제가 점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파란색. 에탄올은 자, 빨간색으로 좀 크게 찍을게요. 요렇게. 자, 요렇게 있습니다. 이 아들이 섞여 있는데, 요 섞여 있는데 이 물과 에탄올의 성질이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물질의 특성이 다르죠. 그 중에 끓는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물의 끓는 점은 약 100도씨 정도가 됩니다. 1기압에서 정확하게 100도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에탄올은 그냥 대충 한 80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끓는 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이 알을 한번 가열을 해보면 이게 끓습니다. 누가 먼저 끓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가열을 하면은 80도에 먼저 도달하니까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겠죠. 그래서 빨간색이 요렇게 끓어 나옵니다. 첫 번째 에탄올이 끓어져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다 끓어져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이 끓어져 나오는데, 우리가 이전에 그래프를 어떤 걸 배웠느냐, 이런 걸 배웠습니다. 물에 끓으면 100도로 일정한데, 여기 혼합물이 되면은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간다고 배웠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요렇게 그려져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약간 이게 대각선인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는 그냥 평행한 걸로 따집니다. 평행한 걸로. 지금 그림을 보시면 평행하게 돼 있죠. 원래 약간 대각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평행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평행하게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배운 거는 분명히 우리가 소금물의 끓는 점을 배울 때는 분명히 이 끓는 점이 이렇게 높아진다고 대각선으로 그렸죠. 이것도 그렸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 중요한 게 아니고 약간 대각선이지만 그냥 우리가 끓는 점 차를 이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리지 않고 대충 그릴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끓는 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누구의 끓는 점? 첫 번째 에탄올의 끓는 점이죠. 그래서 요게 있는 요 온도를 재보면은 80도가 됩니다. 80도보다 약간 높아요. 그런데 이런 거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대충 에탄올의 끓는 점 근처에서 누군가 끓어져 나옵니까? 누굽니까? 에탄올이 끓어져 나오죠. 그래서 요때 에탄올이 끓으면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에탄올은 다 날아가고 없고 이제 물밖에 없죠. 그래서 물이 요 온도에서 끓는 점이 도달해가지고 100도씨, 예. 여기서는 자, 물이 이렇게 끓어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이거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한 거고, 저희는 혼합물을 분리해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하를 어차피 날아가는 거를 모아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끓는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리한다를 설명을 하는 거고, 이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이 옆에 있는 거 줄 한번 꺼보면, 증류라고 하는 것은 액체 상태의 혼합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액체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체 더하기 액체일 때 우리가 증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액체 더하기 고체일 때도 증류라는 말을 쓰는데 누가 끓어져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이 액체가 끓어져 나오겠죠. 이 액체를 우리가 끓어져 나온 걸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증류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열할 때 기하한 기체를 다시 냉각하여, 기하한 게 누굽니까? 요 기체된 거죠. 요거를 다시 모아서 액체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통에 요거를 다시 담아 이렇게 담겠죠. 여기 누굽니까? 에탄올 되는 겁니다. 나중에 놓은 거는 물이니까 다시 담으면 물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에탄올만 빠지면 물만 남으니까 이걸 더 이상 분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처음 끓여져 놓는 것을 우리가 모아서 여기서 기체로 놓을 거니까 당연히 어떤 냉각 장치를 지나서 액체로 이렇게 모았겠죠. 이 모은 것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나온 에탄올. 그래서 우리가 에탄올과 남아있는 물로 분리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냉각하여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이다.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나온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 모를 수가 없는 거죠. 끓는 점이 어차피 온도가 올라가다 낮은 것부터 끓어져 나오겠죠. 됐습니까? 높은 거는 나중에 나온다. 당연하죠. 그럼 세 개 물질이 섞여 있으면은 제일 낮은 거 나오고 그 다음 낮은 거 나오고 마지막에는 혼자 남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제가 설명한 겁니다. 에탄올이 끓는 점이 낮습니다. 그래서 혼합액체 물과 에탄올의 온도가 높아진다. 여기서 누군가 끓어져 나온다. 누구겠습니까? 에탄올.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부터 먼저 끓어져 나온다. 이거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억수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일부 물도 기하되어 나온다. 이거는 자 중학교 과정에서 안 물어볼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온도가 80도잖아요. 그러면 이 80도 에탄올하고 물하고 섞여 있지만 에탄올이 끓을 때 물도 80도 말입니다. 80도. 그럼 물은 증발 안 합니까? 물도 아주 조금 증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이 끓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물을 가만히 놔두면 증발되어 없어지죠. 그러니까 물도 그때 증발을 조금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얻은 에탄올은 순수하게 100%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는 물도 약간 섞여 있다는 거죠. 물이 자 끓는 게 아니고 기화되는 거죠. 기화 일종 우리가 물을 가만히 놔두면 증발하듯이 기화되어 나온다. 요거는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이렇게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거는 이제 에탄올 다 끓었죠. 그래 이제 물이 남았겠죠. 저 부분에는 물이 온도가 높아진다. 끓는 점이 물에 도달하게 되면은 물이 나오는데 이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물하고 에탄올밖에 없는데 지금 에탄올 분리했잖아요. 그럼 뭐만 남았습니까? 물만 남았죠. 다만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끓는 점이 계단식으로 나온다. 예. 계단식으로 나온다. 또는 X축과 평행한 부분이 두 군데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앞에 있는 끓는 점을 이용한 분리 방법에 일상생활에 얘가 지금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요거 이 세 개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꼭 나옵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원유의 분리입니다. 원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원유가 누구냐면은 우리 요 땅에 밑에 뭐가 있습니까? 석유 있습니까? 석유. 예, 석유 우리가 캐 올리는 거 알죠? 여기 원유입니다. 그러면 이 석유 안에는 이게 한 종류가 아닙니다. 아주 많은 물질들이 섞여 있어요. 일종의 혼합물입니다. 혼합물. 자,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이게 이제 원유를 분리했더니 석유가스. 우리 이거 석유가스 어떤 거죠? LPG라고 하는데 요거 우리 흔히 부탄가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부탄가스 들어보셨죠? 일본식 발음인데 부테인가스라고 해야 됩니다. 부테인가스. 예. 그 다음에 프로판가스 똑같은 말입니다. 부탄하고 프로판하고 섞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휘발유, 아빠 자동차에 넣는 거, 그 다음에 등유, 경유 이런 거 들어봤죠? 경유 얻은 거 있습니까? 뭐 아빠 차가 SUV 뭐 이런 거 되면은 경유 쓰죠. 그 다음에 중류는 억수로 큰 선박 같은 데 씁니다. 뿡하고 뭐 이게 알죠? 그 다음에 남은 찌꺼기가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 보셨습니까? 검었죠? 기름기 있는 여기 이제 찌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데 이런 걸 보고 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유를 우리가 어떤 사용하는 곳에 따라서 다른 걸 넣어줘야 돼. 다른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경유 자동차에 휘발유 넣으면 안 되고 선박 자동차에 소유가스 넣으면 안 됩니다. 각자 사용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를 분리를 해가지고 판매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보고 원유의 분리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정유탑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아주 큰 정유탑이 있다고 칩시다. 엄청 큽니다. 요 밑에 석유를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열을 해요. 가열을 합니다. 가열하면은 이 아들이 기체가 되어 날아갑니다. 누구부터?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기체가 되어 갑니다. 그러면 이게 칸이 요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위에 이제 삭감 모양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고 또 위에 가면은 또 요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또 삭가처럼 이렇게 돼 있고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개만 그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놓은 거를 빨간색으로 할게요. 1등이 먼저 기어 놓을 겁니다. 기체가 돼서. 그래서 이걸 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 1번에 대한 걸 한번 설명을 해보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대충 외워도 됩니다.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위에서 놓는다. 이거 외워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세 가지 물질이 섞여 있다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습니다. 끓는 점이 요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됐죠? 이해갑니까? 자, 이거 몇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세 칸 되니까 세 가지 물질 아니죠? 요거 마지막에 올라가는 거 보니까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섞여 있다고 칩시다. 됐습니까? 자, 1번이 요겁니다. 1번이. 자, 1번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1번. 자, 1번.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가열하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죠? 온도가 쭉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럼 1번이 먼저 끓어져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2번에 끓는 점이라고 칩시다. 자, 그 다음에 2번 적을게요. 2번이 이제 끓어져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있다고 칩시다. 예, 3번에 끓는 점 여기 있다고 칩시다. 3번. 됐습니까? 자, 누구 먼저 끓어져 나옵니까? 예, 1번부터 끓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자, 끓는 점이 제일 낮은 것부터 1번.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제일 먼저 끓어져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 정유탑이 지금 이게 위로 세워져 있잖아요. 그죠? 요 층마다 온도가 달라요. 요 층마다 온도가 다 다릅니다. 요 층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대충 한번 해볼게요. 대충 온도가 요 정유탑이 억수로 큰데 요 받침대 있다고 칩시다. 여기 땅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산 위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추워지죠. 온도가 이렇게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부터 40도, 30도, 20도, 10도, 그 다음에 10도보다 더 낮습니다. 위로 갈수록. 됐습니까? 이렇게 온도를 설정해 볼게요. 자, 1번에 끓는 점이 몇 도냐? 10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이기 10도에 먼저 도달하겠죠. 그럼 누가 먼저 끓어져 놓습니까? 1번이 먼저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1번이 날아가는데 여기는 아직 30도예요. 아직 30도. 이걸 계속 끓이면 1번 날아가고 2번 날아가고 3번 날아간 거예요. 지금 다 날아갔어요. 근데 1번이 올라가다가 1번이 10도 밑으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끓는 점 밑에 있으니까 액체로 변하겠죠. 그래서 1번이 요 위에 올라가다가 여기가 10도 밑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액체가 되는 거예요. 1번이. 됐습니까? 그래서 1번이 여기서 싹 기어 놓습니다. 됐나요? 자, 2번은 자, 30도까지 올라가지고 끓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기 끓는 점 넘어섰죠. 20도니까 넘어서 올라가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20도인데 요거 딱 넘어서는 순간에 이하가 20도 이하입니다. 그러면은 2번이 여기서 액체가 됩니다. 그래서 싹 끼워 놓습니다. 됐습니까?
자, 3번은 자, 올라가다가 자, 이 끓는 점 30도인데 올라가다가 30도보다 낮죠, 여기가. 그럼 요 칸을 딱 지나자마자 이 아가 액체로 싹 기어 놓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먼저 나오는데 왜? 먼저 끓었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데 가장 위에서 나옵니다. 요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자, 원유 중에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위에서 먼저 나옵니다. 끓는 점이 낮은 것이 위에서 먼저 나옵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게 누굽니까? 물어보면 이하 선택해야 되죠. 온도 적혀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온도가 안 적혀 있을 거예요. 왜? 끓는 점을 물어봐야 되니까. 이 끓는 점을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하가 끓는 점이 가장 낮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밑에 있는 아스팔트는 뭡니까, 선생님? 아스팔트는 이하가 아스팔트 끓는 점이 40도인데 이하가 가열을 한 35도까지밖에 안 해요. 그럼 이 밑에 있는 게 끓겠습니까? 안 끓겠습니까? 안 끓기고 남아 있겠죠? 요걸 꺼내서 아스팔트로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요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요 그림 놓으면은 무조건 요 지문을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하나 더. 아주 디테일한 어떤 책에는 이런 것까지 선생님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걸 설명할 수 있느냐? 요게 보면 자세히 보면 온도가 30에서 120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이죠? 150에서 280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이 휘발유가 순물질이라면 이 온도가 이렇게 끓는 점이 이렇게 돼 있겠습니까? 아니죠. 순물질은 끓는 점이 하나밖에 없죠. 물은 100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끓는 점이 30도부터 120도라는 것은 끓는 점이 30도의 물질과 끓는 점이 120도의 물질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휘발유는 순물질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요 안에는 예를 들어서 20개가 섞여 있는데 그 중에 요게 5개, 요게 5개, 요게 5개, 요렇게 5개, 5개씩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 나눠진 물질이 순물질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하도 순물질이 아닌 겁니다. 혼합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섞여 있다라는 거죠, 이하도. 그러니까 나오는 우리가 혼합물에 분리해가지고 순물질을 얻는다고 배웠지만 여기서는 혼합물을 분리해가지고 순물질을 얻는 것이 아니고 다시 혼합물을 얻는데 이 혼합물은 그냥 섞어서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거까지 억수로 디테일하게 분해해가지고 쓸 필요가, 분리해가지고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충, 순물질, 여기는 순물질이 아니고 몇 개의, 만약에 몇 개의 이제 기름이, 원유 안에 있는 기름이죠. 기름이 섞여 있는데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까 전에 제가 LPG 뭘 했습니까? 우리가 부탄가스인데 이거 프로판 가스라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부탄하고 프로판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요 나오는 물질은 순물질이냐? 아니요. 순물질이 아닙니다. 요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혹시 물어보면. 됐습니까? 예. 이게 원유가 너무 많은 게 섞여 있어서 그래요. 대충 제가 20개라고 말했는데 20개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분리하려면 이게 층이 몇 개 있어야 됩니까? 만약에 20개만 있더라도 20층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안 하고 대충 요 덩어리, 요 덩어리, 요 덩어리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거 혼합물인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끓는 점이 일정하지. 다르죠? 하나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게 30도 이렇게 적혀있으면 이거 순물질입니다. 근데 30도부터 120도니까 얘는 순물질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닷물에 식수업기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다 한 것 같네요. 우리가 요거를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데 자, 바닷물은 우리가 못 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물을 우리가 식수라고 하는데 요 식수를 얻는 방법입니다. 자, 바닷물을 떠놓고 요 바닷물을 태양빛, 여기 뭐냐, 비닐하우스 같은 거예요. 비닐하우스. 이해갑니까? 예, 비닐하우스 같은 건데 요 알죠? 우리가 그 찜질방이나 이런 거 뜨뜻한 데 들어가서 물이 증발시키면 여기 유리창에 물방울 맺히는 거 아닙니까? 요가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여기서 소금물인데 이하가 바닷물이 소금물이죠. 순수한 소금물은 아니고, 예, 소금물이 있는데 여기서
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이 안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물을 요렇게 증발을 시키는 거죠. 요렇게. 됐습니까? 그럼 요게 뭐가 맺힙니까? 자, 물방울로 맺힙니다. 왜 그러냐? 요게 뜨겁고,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안에가 더 뜨거운 거 알죠? 밖에보다 안에가 더 뜨겁습니다. 여기는 이제 에너지가 못 나가니까 열 에너지가 여기 쌓여서 여기가 뜨겁습니다. 바깥보다. 그런데 요 유리창 같은, 요게 바깥쪽은 찬 공기이기 때문에 유리창은 차가워요. 그래서 이게 액체가 싹 맺힙니다. 이렇게. 여기 요 면을 타고 쪼르르 흘러가지고 여기 쌓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 호수 연결해가지고 여기에 물을 모아가지고 요거를 식수로 쓰면 됩니다. 됐습니까? 어차피 요거 끓는 걸 이용하는 거죠. 됐습니까? 실제로 물이 부글부글 끓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뜨거워져 가지고 물이 이제 기화하는 거를 이용한 겁니다. 예, 그 다음 소주꼬리에서 소주꼬리가 요건데, 여기 뭐냐면 우리가 흔히 곡물을 발효시켜 얻은 탁한 술이라 적히는데, 이거 우리 흔히 막걸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막걸리 한번 보셨습니까? 이런 통에 들어있죠. 이렇게 안에 어떻습니까? 허옇습니다. 이게 뭐냐면 발효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곡물을 발효시켜 가지고 안에 알코올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알코올도 있지만 술이죠. 곡물 찌꺼기가 있습니다. 곡물도 남아있죠. 곡물 찌꺼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물질도 많아요. 자, 이런 걸 발효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순수하게 알코올 성분만 좀 분리해 가지고 술을 만들고 싶다.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느냐? 증류주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건 발효주, 여기 있는 건 증류주인데, 발효주의 대표적인 예가 막걸리고 증류주의 대표적인 예가 소주입니다. 깨끗하죠, 이거. 됐습니까? 요런 느낌입니다. 자, 곡물을 발효시켜 얻은 탁한 술이 있습니다. 막걸리가 생겼죠. 요걸 밑에 달구면은 이하가 끓습니다. 끓어. 됐습니까? 예, 끌고 올라갑니다. 이게 구멍이 잘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여기 어떤 느낌이냐면은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구멍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지 마시고, 자, 그냥 이게 요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봅시다. 요렇게 대충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느냐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자, 여기에 불을 지핍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하가 끓겠죠. 누구부터 끓겠습니까?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곡물 찌꺼기보다 알코올, 그 다음에 물보다 알코올이 더 끓는 점이 낮긴 알코올이 올라갑니다. 됐습니까? 알코올이 기체가 돼가지고 요렇게 요 사이로 이렇게 틈 사이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기체가. 여기 틈이 있는 건데, 이 틈을 안 그려준 거예요. 됐습니까? 틈 타고 올라갑니다. 자, 근데 위에가 뭐가 있느냐? 차가운 물이 있습니다. 요 위에. 요 위에 차가운 물을 놔두는 거예요. 요게. 찬물을 놔두면은, 아까 전에 우리 그 바닷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땠습니까? 여기가 찬물이 있으니까 요 밑에 부분은 찼겠죠. 그래서 얘가 기체로 올라가다가 여기에 물방울처럼 이렇게 맺힙니다. 소주가, 알코올이. 그럼 여기 요 곡선을 따라 똑똑똑 떨어지면 여기에 뭐가 쌓이기 시작합니까? 예. 여기 알코올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요게 관을 연결해 가지고 밖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 관으로 뽑아내는 거죠. 여기 쏠 타고 올라가 가지고 찬물에 물방울처럼 맺혀 가지고 여기 뚝뚝 떨어지면 이게는 이제는 알코올이 쌓이는 거죠. 요 알코올을 이렇게 관을 통해서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소주 이렇게 되는 거죠. 막걸리에서 소주 얻는, 이거를 우리가 발효주. 요건 무슨 주? 예, 증류에서 얻었기 때문에 증류주. 깔끔하다 이런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끓는 점을 이용한 분리, 예, 요 두 가지를 했습니다.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는 종류가 많습니다. 왜 종류가 많으냐? 가장 쉽습니다. 예. 앞에 끓는 점 차를 이용한 거는 우리가 이제 불도 이용해야 되고 이렇지만 지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뭐냐? 고체 혼합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체 더하기 고체인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설탕과 소금 뭐 이런 개념이겠죠. 설탕 소금 섞이면은 우리가 이거 설탕 소금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까? 모르죠. 안 되죠. 자, 하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서로 이거 중요합니다. 섞이지 않는 액체 더하기 액체인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섞이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하는 겁니까? 섞이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정류했죠. 정류해야 됩니다. 섞이는 건 정류해야 되고 지금 섞이지 않는 액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물과 우리가 식용유, 뭐 기름 종류 같은 거 있죠. 자, 섞이지 않는 액체는 자, 이 두 개의 특징은 자, 밀도를 이용하는 건데 자, 고체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금하고 설탕하고 어떤 통에다가 소금하고 설탕하고 섞어서 이 안에 놔둔 거예요. 그러면은 설탕이 무거우니까 소금이 무거우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놈이 있고 위로 올라가는 놈이 있습니까? 이거 안 되죠. 그래서 고체를 우리가 할 때는 뭐가 필요하느냐? 반드시 필요한 거 있습니다. 요 고체와 고체 1번이라고 부를게요. 요 고체 2번이라고 부를게요. 1번 고체와 2번 고체 사이에 밀도를 가진 어떤 액체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액체는 반드시 이 둘을 녹이면 안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금하고 설탕하고 섞여 있는데 이게 다 물 쓰면 둘 다 녹아버리죠. 맞죠? 그래서 안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자, 고체 A와 B를 녹이지 않아야 한다. 요거 기억해 줘야 됩니다. 요거 별표. 밀도가 지금 A하고 B가 있는데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밀도가 큰 물질 B가 그 다음에 작은 물질 A가 그 다음에 액체. 그러니까 얘가 밀도가 누가 제일 크냐? B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A 요런 순으로 돼야 됩니다. 요거도 별표. 됐습니까? 이럴 때만 분리가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뭐 채로 걸어든지 뭐 걸러내든지 뭐 손으로 찝든지 뭐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대표님이가 요게 스티로폼 하고 모래 이렇게 놔두면 스티로폼은 물에 뜨고 모래는 물에 가라앉으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액체의 밀도가 중간이어야 된다. 둘을 녹이지 않아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액체 더하기 액체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 물과 기름 보입니까? 야, 물기름 이거 막 흔들어가지고 카메라 두면은 좀 시간 지나면은 기름하고 물하고 나눠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스포이드로 위에 있는 걸 드러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단계에서 한번 볼게요. 마지막 단계에서 요 물이 있고 요에 억수로 조금 기름이 이렇게 남을 거예요.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마지막에 있는 조금이라도 요걸 드러내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기름 드러내고 지금 노란색이 기름이니까 기름을 내가 색칠해 볼게요. 기름을 요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드러낸 거예요. 지금 자, 기름을 드러냈죠. 그래서 요 중간에 애매한 거 있죠. 요거는 다른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요걸 다 버립니다. 다 싹 다. 그러니까 밑에는 뭐만 남았습니까? 딱 물만 남는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정확하게 위아래로 나눌 수가, 이게 중간 단계는 이 중간에 있는 요 부분은 디테일하게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버립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양이 작을 때는 요걸 쓰는데 양이 많으면 요거로 갑니다. 이 아가 분별 깔때기입니다. 이 아 이름은 스포이드법입니다. 이거 양이 작을 때는 요렇게 하면 된다. 시험관에 넣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양이 좀 많을 때는 요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방법의 그림을 보니까 요 이름이 분별 깔때기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요 부분 이게 왜 이래? 요 부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부분 자 이게 어떻게 생긴다면은 꼭 요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여기에 꼭 우리 수도꼭지 같은 콕이 있습니다. 꼭지라고 부르면 되죠. 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물하고 식용유를 딱 놔두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당연히 아래쪽이 물이죠. 위에가 식용유입니다. 그래서 이 콕을 열면은 물이 쭉 내려갑니다.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식용유가 나오기 전에 잠그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 물이 다 빠졌다 싶을 정도 되면 딱 잠그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비이커에 딱 담을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이커 벽에 붙여야 돼요. 비이커 중간에 이걸 딱 하면은 자 이게 우리가 물이고 식용유라서 안 위험하니까 되는데 이하가 억수로 위험한 물질이면은 이게 똑 떨어지가 어떻게 됩니까? 물방울이 막 튀고 이랍니다.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높이까지 튑니까? 이게 생각보다 많이 튑니다. 예, 생각보다 많이 튀가지고 예, 이게 멀리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요거 위험한 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벽에 붙이면 벽 타라 쭈르르르 흐르겠죠. 됐습니까? 자, 밀도가 큰 물질이 아래쪽에서 나온다. 먼저. 자, 이걸 다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멈췄다가 다른 비커 들고 옵니다. 그래서 요 중간 단계 또 애매한 단계 있겠죠. 요 중간에 식용유하고 물하고 조금씩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식용유 뽑아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밀도가 작은 액체 물질은 위로,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있는데 아까 스포이드는 위에서 떴죠. 근데 여기는 아래로 합니다. 그래서 밀도가 다르고 섞이지 않는, 섞이면 분별 아까 전에 우리 정류해야 됩니다. 섞이지 않는 액체, 오케이. 됐습니까? 섞이지 않는 액체를 끓는 좀 할 필요 없죠. 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아까 전에 분류처럼 그 어려운 방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됐습니까? 자, 분별 깔때기 이런 기억해야 됩니다. 깔때기입니다. 깔때기 적으면 안 됩니다. 깔때기, 분별 깔때기입니다. 예, 넣고 청이 분리될 때까지 기다리고 분리되면 마개를 연 후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요게 내 별표 쳐놨죠. 마개를 왜 열었을까요? 이걸 닫아 놓으면 이게 안 내려와요. 마개를 열어야지 이게 쭉 내려옵니다. 예, 마개를 닫고 하면 안 돼요. 자, 마개를 연 후 그 다음에 먼저 분리한다. 알았죠? 경계 부분이 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매한 단계가 오면 경계 부분의 액체 물질은 따로 받아낸다. 이거 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거 정확하게 분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식용유 조금, 물 조금 요거를 버려야 되는 거죠. 중간 단계 이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진짜 물 진짜 한 방울도 아끼고 싶어서 다 내가 이거를 분리하겠다. 이거 안 됩니다. 기계가 아닌 이상 안 돼요. 됐나요? 자, 밀도가 작은 층의 물질은 위쪽 입구로 따라낸다. 끝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얘가 여기 나옵니다. 자, 여기서 외워야 될 거는 전부 다 자, 아래층에 있는 거 물 우리 주변에 많으니까 자, 수은 금속인 거 알죠? 금속 액체입니다. 이게 물보다 가벼울 리가 없습니다. 금속입니다. 야, 수은. 그 다음에 요거 한번 기억해 놔주세요. 사염화탄소. 예. 됐습니까? 물보다 무거운 거는 수은하고 사염화탄소가 있는데 수은은 잘 안 나요. 사염화탄소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참기름하고 간장인데 참기름 뭡니까? 기름이죠. 기름. 이 기름입니다. 이거 참기름이잖아요. 간장 뭡니까? 소금 물이죠. 이거 물에 소금 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물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물이 대부분 다 아래쪽에 있고 뭐 에테르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물이 좀 더 아래쪽인데 사연마탄소 말로 오면은 아 이게 물이 위에 있고 사연마탄소가 아래에 있구나.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예, 섞이지 않는 입니다. 섞이면은 분별 우리가 앞에서 그 뭐야 분류해야 됩니다. 분류 섞이지 않는 거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밀도차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걸 일상생활에 쓰는 예가 나오는데 자, 신선한 달걀 고르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소금물을 딱 담가 놓고 달걀을 놔두면은 신선한 건 아래로 가라앉아요. 오래된 거 위로 뜹니다. 그래서 이거 걸러내면 됩니다. 오래된 거. 이거 왜 오래되면 왜 이게 뜨냐면은 이 달걀 사이로 요 공기가 들어가죠. 요 공기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가벼워집니다. 자, 무거운 거는 신선한 거. 됐습니까? 자, 좋은 벽시 고르기가 있는데 쭉정이하고 속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벼를 보면은 이 안에 쌀이 꽉 찬 게 있고 안에 비어 있는 요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쭉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쌀 없는 거죠.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다시 소금물에 딱 하면은 좋은 벽시는 가라앉고 쭉정이는 가벼우니까 위에 둥둥 뜹니다. 요거 버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플라스틱이 있는데 당연히 물에 뜬 플라스틱과 가라앉는 플라스틱 무거운 거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게냐? 우리 장난감 보면 대부분 물에 뜨죠. 물에 가라앉는 플라스틱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거 있습니까? 저 우리 그 주방에 가면은 엄마들이 쓰는 그 플라스틱 그 후라이팬 손잡이 요런 거 가라앉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됐습니까? 그다음 사금 채취가 있는데 사금은 우리 이렇게 조그만 내과가 있잖아요. 내과에 순수한 금이 있거든요. 모래하고 금하고 크기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사금 억수로 작아요. 자, 여기서 요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 같은데 사금 채취 동영상 한번 치보면 그거 다 나옵니다. 요 그릇 같은 게 있습니다. 접시 같은 거에. 접시 같은 거에 요 밑에 있는 흙을 떠가지고 물이 흐르는 곳에서 살살살 흔듭니다. 그러면은 금은 금속이라서 좀 무거워요. 모래는 가볍습니다. 조금. 그래서 이 물 따라서 모래가 먼저 굴러 내려가요. 이렇게. 그러면 찌꺼기가 남는데 이 찌꺼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금이 남는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무거운 금은 잘 안 굴러 내려가고 가벼운 모래는 잘 굴러간다. 요겁니다. 혈액의 원심분리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앞에서 그 혈구, 혈장 이런 거 배웠죠. 혈액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두 개 층으로 나누는데 이 밑에 혈구가 있습니다. 예. 이게 무거워서 밑에 내려가 있는 거죠. 혈구. 여기 밑에 있는 그 혈구.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여기 있는 그 혈장. 예. 대부분이 물이고, 예. 영양분도 섞여 있고, 요거도, 예. 뭐 한 겁니까? 밀도차로 나눈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가만히 놔두면 되는 게 아니고, 원심분리라는 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돌면서 이 알을 분리해주는 기계가 있어요. 됐습니까? 이거, 억수로 오랫동안 기다리면 되긴 되는데, 억수로 오랫동안 기다리면 이게 혈액이 굳기 때문에, 굳기 전에 이 알을 분리하려면은 원심분리기 쓰면 됩니다. 바다에 유출된 기름 제거는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기름이 유출되었다 유조선 같은 거 이렇게 가다가 암초 같은 데 부딪히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요 바다에 그래서 요 밑에 구멍 나면 여기 이제 기름 막 새거 넣어오죠. 근데 기름은 물에 뜨니까 요렇게 기름이 분명히 바다 위에 이렇게 떠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 뭐 오일 펜스라는 게 있습니다. 막이 있죠, 막. 요거를 이제 바다에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막을 둘러싸가지고, 이 기름이 더 이상 밖으로 못 빠져나가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예, 물보다 기름이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만 설치하면 되죠. 억수로 깊은 바다인데 만약에 기름이 이렇게 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되겠습니까? 펜스가 안 되겠죠. 이 물 다 퍼가 버려야겠죠. 이거 못 합니다. 기름이 뜨니까, 오일 펜스로 충분히 우리가 기름을 우리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방어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 모아놓고 흡착포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거 걸러내면 되죠. 예, 이거 우리가 건져내면 됩니다. 예. 바닷물과 섞이지 않고 물 위에 뜸으로 기름막이를 설치하고 우리가 이거 오일펜스라고 하는데 그냥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름막입니다. 왜 이걸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오일펜스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순수한 우리 한국말 쓰는 게 좋은데 그럴 것 같으면 중국 그 북한처럼 다 바꿔야 되지. 이건 뭡니까? 이거 기름막이 오일펜스. 다른 나라 전부 다 오일펜스라 하면 되는데 요새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기름막이로 굳이 이걸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오일펜스라 하면 됩니다. 흡착포. 예, 흡착포 이제 그 우리가 화장지 같은 거죠. 기름 붙여가지고 이제 버리면 됩니다. 됐죠? 예, 저도 이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니 우리가 심장 하잖아요. 심장, 소장, 대장 이런 거 하잖아요. 맞죠? 근데 왜 신장은 왜 콩팥이라 합니까? 왜 번역을 해요? 그럼 심장은 뭐라고 번역할 거예요? 심장은? 아니 하나는 한국말로 번역을 했으면 이하도 한국말로 번역을 하든가 순수하게 한국말로 쓸 것 같으면 다 번역을 해주든가 왜 신장은 신장이라 안 하고 콩팥이라 합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예? 그 콩팥 동맥 아니 동맥 전부 다 한문 아닙니까? 콩팥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다. 혈관도 한문 아닙니까? 왜 이걸 전부 다 우리 순수한 우리 한국말로 바꾸냐고요. 이거를.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한문 문화권에서 우리가 나라가 있는데 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 용어를 전부 다 바꾸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세대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세대 차이가. 그 이제 이런 교육 이런 하는 거에서 세대 차이가 느끼는 거예요. 차라리 영어로 쓰든가.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야 신장이 안 좋아서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 이러면은 요새 아들은 못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러면 그 어른들이 그러면 애들 요새 아들은 콩팥이라고 배우니까 콩팥이 아파서 이렇게 바꿉니까? 아니 요새 아들이 뭘 배우는지 어찌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 입장에서 뭐라 합니까 이거를. 야 오래된 말 쓰네.
한문 쓰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어른들 막 말이 안 통하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안 돼. 이 교육부에서 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이 심장을 고쳐 두든가 그러면 왜 이걸 한문을 쓰고 이건 왜 신장은 전부 콩팥으로 바꿉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이 기름막이 왜 씁니까? 오일 펜스인데 우리말로 아니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간에 이 지금 너무 이 뭐 한글로 너무 한글화하자 교육을 국어책에서 한글을 제대로 가르치면 되지 뭐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외국 나가면 전부 다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를 한글로 전부 다 쳐배웠는데 이게 외국 나가 알아듣습니까? 계속해서 용해도차에 의한 분리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걸음이고 재결정입니다. 걸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걸음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한번 줄거볼까요? 걸음과 재결정이 있는데 걸음은 그 용해도차가 뭡니까? 용해도 녹느냐 안 녹느냐 얼마나 잘 녹느냐 작게 녹느냐 이거잖아요. 두 고체 혼합물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는 밀도차 할 때 뭐 했습니까? 두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를 이용한다. 그리고 그 액체는 밀도가 중간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하나만 녹이는 겁니다. 하나만 녹이는 거. 대표님 얘가 뭐 있습니까? 소금과 모래 있는데 이거 물 부으면 뭐만 녹아요? 소금이 녹죠. 모래는 안 녹죠. 그럼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모래하고 소금이 있는데 여기 물을 부었다 칩시다. 그럼 소금은 다 녹았고 밑에 찌꺼기가 남아있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모래죠, 모래.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우리가 이게 깔때기 아닙니까? 깔때기. 아까 분배 깔때기 말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요 위에다가 거름종이 압니까? 종이를 요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요 안에 넣습니다. 쏙. 넣고 난 다음에 요거를 물을 딱 부으면은 요 소금물은 밑으로 빠져요. 그러면은 여기 비커 다 놓고 비커 요 부분 벽에 붙여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빠진 것은 뭡니까? 여기 있는 거는 소금물. 요 밑에 있는 거는 소금물. 위에 안 놓고 남아있는 찌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찌꺼기들이 뭡니까? 모래. 자, 그래서 우리가 소금과 모래를 분리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요거를 통에 넣어가지고 가만히 놔두면은 물이 다 증발하면 이 밑에 찌꺼기 남겠죠? 이게 뭡니까? 소금. 자, 그래서 우리가 모래와 소금을 분리했습니다. 됐나요? 자, 소금과 나프탈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프탈렌은 물이 안 녹습니다. 소금만 녹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걸음법입니다. 저 여기 걸음종 있었죠? 요 걸음종이 있었기 때문에 걸러줬다 걸음. 하나는 녹이고 하나는 안 녹이는 걸로. 그 다음에 재결정인데 재결정 말고 분별결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 어려워서 안 배워도 되는 것 같고 재결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앞에서 용해도 할 때 뭐 배웠습니까? 석출되는 거 배웠습니까? 비커에 자 어떤 물질을 녹입니다. A. 그래놓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용해도 곡선 한 거 기억나죠? 자 여기 용해도 곡선입니다. 자 여기 있는 건 뭡니까? 불포화죠. 불포화. 자 그러면 여기 온도를 여기 온도를 쫙 낮추어 봅시다. 밑으로 온도를 딱 낮춰 보면은 원래 온도가 여기였는데 예를 들어서 뭐 50도씨라 합시다. 여기는 한 뭐 20도씨라 합시다. 됐습니까? 자 20도씨에 이 아이 용해도가 몇이냐? 만약에 10이라고 합시다. 됐나요? 50도씨에는 용해도가 몇이냐? 40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물 100g이 있다고 치죠. 물 100g에 지금 온도가 몇 도냐? 50도씨입니다. 됐나요? 자 여기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한 30g을 녹였다고 칩시다. 다 녹습니까? 다 녹죠. 왜? 50도씨에서는 포화 수용액이 40g이 녹는 거니까 100g당 40g. 근데 30g 밖에 안 녹았으니까 분명히 녹았을 겁니다. 그죠? 요거를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몇 도까지? 20도까지 낮춥니다. 낮추면은 온도 20도씨에는 몇 g입니까? 10g이 포화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30g 녹였으니까 20g이 어떻게 됩니까?
나와야 됩니다. 밖으로. 자, 20g 나와야 됩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유식하게 뭐 됐다? 석출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요걸 이용하는 것이 제결정이에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불순물이 포함된 고체 물질을 높은 온도의 용매에 녹인 후 냉각시켜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는 방법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위에 용해도에 따른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한 혼합물 분리와 밑에 재결정을 이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 그래프 보고 설명을 할게요.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떤 특정 값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점선을 한번 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물 100g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물 100g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자, 여기서 황산구리를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질산칼륨도 넣을 거예요. 이름 외울 필요 없어요. 황산구리하고 질산칼륨 어떤 고체 덩어리가 있다고 칩시다. 황산구리 초록색, 질산칼륨 빨간색이라고 예를 들게요. 원래 흰색이지만 황산구리 푸른색입니다. 자, 상관할 필요 없이 지금 이하가 한 100도 정도 된다고 칠게요. 됐습니까? 100도씨입니다. 지금 100도씨. 여기서 제가 100도씨의 황산구리 포화수용이 한 70g 정도 되거든요. 대충 보면 100도씨에는 한 70g 최대 녹습니다. 질산칼륨은 이 표시도 안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녹는다고 돼 있죠. 많이 녹는다. 자, 이래 가지고 여기 어떤 그림이냐면은 불순물이랬는데 질산칼륨이 황산구리가 불순물이라 칠게요. 이게 어떤 뜻이냐? 어떤 내 고체 덩어리를 발견했는데 이 고체 덩어리에 질산칼륨과 황산구리가 섞여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됐습니까? 이걸 물에 탁 녹였습니다. 다 녹을 때까지 녹였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황산구리와 질산칼륨이 섞여 있을 겁니다. 그죠? 됐나요? 근데 황산구리가 좀 작습니다. 불순물, 여기 불순물이라고 할게요. 이게 대부분이 질산칼륨인데 황산구리가 조금씩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황산구리를 제가 여기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가 파란색 요 점을 찍어 볼게요. 그러면 이 안에는 황산구리 파란색도 이렇게 녹아 있을 겁니다. 그죠? 초록색. 자, 질산칼륨을 까만색이라 칩시다. 그냥 빨간색으로 표시할까요? 예. 질산칼륨 요 대부분이 다 빨간색이에요. 대부분 그 빨간색이 엄청나게 많이 녹아 있겠죠. 됐나요? 근데 황산구리가 얼만큼 녹아 있느냐? 지금 요만큼 녹아 있어요. 요만큼. 진짜 조금 녹아 있는 거예요. 황산구리 불순물이니까. 됐습니까? 질산칼륨은 얼만큼 녹아 있느냐? 지금 이만큼 녹아 있습니다. 아직 질산칼륨 포함 안 됐죠. 요만큼 녹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온도를 20도까지 낮추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황산구리는 어디로 따라와야 되느냐? 여기서 온도가 낮아져 가지고 쭉 여기까지 내려갔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뭡니까? 포화됐습니까? 석출됩니까? 안 됩니까? 석출 안 되죠. 황산구리 석출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됐습니까? 근데 질산칼륨은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20도까지 내려가야겠죠. 요거 따라갑니다. 쭉 내려왔더니 아니 이게 가포하네. 그럼 이만큼 뭐 돼야 됩니까? 석출되어 나와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요거를 20도씨로 딱 낮추면은 황산구리는 불순물이라서 얼마 없기 때문에 석출이 안 되고 질산칼륨만 이만큼 뭐 될 겁니까? 석출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빨간색 고체만 딱 생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질산칼륨하고 황산구리 불순물이 섞여 있는 이런 고체 덩어리를 물에 녹여 가지고 온도를 낮췄더니 순수한 질산칼륨만 내가 얻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요 두 그래프 중에 누가 석출이 잘 됩니까?
요 그래프가 기울기가 급할수록 석출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그죠? 용해도 할 때 했습니다. 소량의 황산구리가 섞여 있는 질산칼륨을, 그러니까 질산칼륨이 주고 소량의 황산구리가 섞여 있는데 물에 넣고 가열해 가지고 모두 녹인 다음 용액을 냉각시켰더니 질산칼륨만 설정되다. 지금 내가 이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빨간색이라지 원래 흰색이라 했습니다. 맞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안은 용해도가 이렇게 옆으로 평면이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옆으로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요게 녹여도 온도 녹여도 잘 안 돼요. 근데 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요만큼만 녹이더라도 이만큼 석출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프 기울기가 급할수록 석출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석출이 더 잘 된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의 일상생활에 어디 쓰이느냐? 요런 데 쓰입니다. 자, 첫 번째. 합성의약품의 정제. 정제라는 말 자체, 순수한 뭐 얻기. 여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정제가 순수한 어떤 물질을 얻는 게 정제입니다. 한마디 불순물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자, 합성의약품을 우리가 어떤 연구실에서 만들었다 치십니다. 근데 이게는 우리가 필요한 어떤 물질이 의약품, 실제로 약품으로 쓰는 그 가루도 있지만 찌꺼기들 같은 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그 찌꺼기들 먹으면 안 되겠죠. 순수한 의약품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걸 이렇게 정제하는 겁니다. 요가 똑같은 방법이 천일염인데 우리가 저 바다에서 천일염이 뭐냐? 바다 염전 있죠, 염전. 알죠? 소금 얻는 거. 염전 모르면 네이버 쳐보세요. 염전에서 바닷물을 이렇게 가둡니다. 통에 가둬가지고 억수로 큰 그 통이죠. 가둬가지고 이게 바닷물이 이제 낮이 되면 이렇게 증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뭐가 생깁니까? 소금 가루가 막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바닷물 해수에는 소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짠맛도 나지만 쓴맛도 나고 막 이렇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 보고 좀 더 우리가 염유라고 하는데 이거 뭐 바다 지금 7단을 아직 안 배워서 그렇지만 7단은 배우면 알게 됩니다. 요런 염류 같은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순수한 소금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염류, 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이 소금 아닙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하느냐? 천일염. 됐습니까? 천일염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이게 억수 굵은 소금가루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소금만 분리해내겠다. 나머지 찌꺼기들은 불순물이기 때문에 다 버리고 이것만 내가 얻어내겠다. 그럼 요걸 뭐 합니까? 정제하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용해도 이용한 요 방법으로. 정제하면은 순수한 소금만 딱 얻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깨끗한 소금을 얻을 수가 있다. 여기 우리가 정제 소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거, 우리가 저 식용으로 먹는 거, 이게 이제 깨끗한 소금입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순수한 설탕을 얻기. 자, 사탕수수 알죠? 사탕수수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길게 옥수수 같이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식물인데, 예? 옥수수 같이 생긴 요 줄기를 이제 끊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 우리가 입으로 막 잘근잘근 씹어보면 단맛이 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설탕을 얻고 싶은 거예요. 요 안에 설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탕수수를 물에 녹인 다음 서서히 냉각하면 이 물에 녹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탕은 물에 잘 녹고 이게 식물체는 물에 안 녹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설탕만 물에 녹아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쭉쭉 빠져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물만 딱 들고 있으면 이게 무슨 물입니까? 설탕물 아닙니까? 그죠? 됐습니까? 이거 냉각하면은 설탕이 석출되어 나옵니다. 이게 순수한 설탕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당연히 여기서 뭐 설탕도 나오고 뭐 다른 물질도 녹아 놓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요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설탕 말고 다른 거를 다 제거하고 설탕만 우리가 깨끗하게 얻어내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배울 건데 요 크로마토그래피는 우리가 앞에서 뭐 끓는 전차, 용해도차, 그다음 밀도차 이 세 가지를 배웠죠. 요거 말고 좀 특이한 건데 요거 중요한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실험이 매우 간단하다. 됐습니까? 짧은 시간에 분리할 수 있다. 이것도 뭐 간단하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양이 매우 적어도 상관없다. 됐습니까? 됐나요? 성질이 비슷하거나 성분 물질이 복잡한 혼합물도 한 번에 분리할 수 있다. 요 세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끓는 점이 있는데 끓는 점 차가 별로 안 나요. 두 물질이. 밀도도 거의 비슷해. 용해도도 거의 비슷해. 그러면 이거 분리 못하는 겁니까? 아니죠. 요거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안은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책에 자, 우리가 여기 연필 가지고 이렇게 볼펜 가지고 샤프 가지고 이렇게 글자 쓰고 비마자가 책 젖어 봤습니까? 비마자가 책 젖으면 어떻게 됩니까? 번지죠. 이렇게 번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색깔 이렇게 막 이렇게 번지죠. 이렇게 이 번지는 게 뭐 때문에 번집니까? 물에 이 잉크에 있는 성분들이 물을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번지는 겁니다. 이런 거 한번 경험해봤죠? 경험 안 했으면 사인펜 노트에 사인펜 찍어보세요. 찍어보고 위에 물방울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이게 번지는 거 요거 이용한 겁니다. 종이를 준비해 가지고 여기다가 점을 찍습니다. 뭐 사인펜 찍어도 돼요. 까만색 사인펜 딱 찍었습니다. 찍고 난 다음에 용매가 있죠. 이게 뭐 물 쓸 수 있고 다른 거 쓸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용매가 이 종이를 타고 쭉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용매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물이 올라가는 건데 이게 진짜 물이 찰망찰망한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 화장지 둘둘 말려 있는데 화장지나 뭐 수건이나 뭐 이런 거 물에 살짝 담가 놓으면 물 쭉 빨리 올라오죠. 요거 그린 겁니다. 지금 오면은 이 안에 이 용매를 따라 올라가는 속도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됐습니까? 속도가 다르니까 빨리 올라가는 놈 빨리 딸려 올라가고 천천히 가는 놈 천천히 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이용하는 거냐? 속도차인데 뭐를 따라 이동하는?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차.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차에 의해서 이하가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결과 보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개로 나눠집니다. 예. 이 그림을 실제로 보면 어떤 거냐? 요 밑에 있는 요런 거. 사인펜 하면은 지금 이거 분리된 것처럼 보입니까? 된 것처럼 안 보이지만 위에는 지금 파란색이죠. 밑에는 보라색, 중간에 노란색 분리된 거 보입니까? 이하가 원래 까만색 점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쓰느냐? 아니요. 이게 한 세 가지 색이 섞여 있네. 이거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됐습니까? 이 점만 찍으면 되니까 엄청나게 작은 양도 가능하고 그냥 물에 담가 놓으면 되니까 간단하고 복잡한 거 한꺼번에 막 10개가 섞이면 10칸으로 나눠질 거예요. 됐습니까? 자, 요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요 실험에서 요거 막에 막아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 분배 깔때기를 열어놨죠. 이거 막아놔야 돼요. 왜? 요 고무막에 열어놓으면 이 물이 증발을 해가지고 이게 안 딸려오고 물이 없어져요.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요 점 있죠. 점이 물에 데이면 안 됩니다. 물에 데이면 물로 다 녹아 나가요. 이렇게 번지죠. 물 쪽으로 다 녹아 나갑니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거 데이면 안 된다. 뚜껑은 닫아놔야 된다. 이 두 개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런 거 있죠. 같은 물질이라도 사용하는 용매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이건 뭔 말이냐? 자, 우리가 사인펜 두 종, 수성 뭡니까? 물 숫자죠. 물에 잘 녹는 사인펜입니다. 유성 뭡니까? 우리 네임펜 같은 거죠. 네임펜, 매직, 네임펜. 유성입니다. 기름에 잘 녹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실험하면은 지금 여기 물 빨리 올라갑니다. 이것도 빨리 올라갑니다. 근데 이 안은 유성이기 때문에 물하고 안 친하니까 물에 안 빨리 올라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물하고 친한 수성펜은 빨리 올라가요. 근데 에테르는 기름에 가깝거든요. 기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름으로 하면 기름 빨리 올라갑니다. 빨리 올라가면서 유성 사인펜은 나눠지는데 이 수성 사인펜은 안 나눠져요. 수성 사인펜은 빨리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딸려서. 됐습니까? 자,
이렇게 용매가 달라 가지고 예, 분리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다른 결과가 나온다. 요거 기억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걸 이용하는 방법이 꽃잎의 색소 분리, 영록소의 색소 분리. 우리 꽃잎 무슨 색이 있습니까? 꽃 색깔 보면 빨간색 이런 거 있죠. 장미 같은 걸 막 이렇게 으갭니다. 으개면은 뭐 장미물 같은 거 나오거든요. 장미꽃 물. 요거 분리할 수 있습니다. 엽록소는 우리가 잎 같은 거 막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초록색 물 나오겠죠. 그거 분리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의약품도 성분 분리할 수 있고 요거는 잘 안 나오겠지만 식품 속에 중금속 이런 거 검출하는 것도 씁니다. 요거 예를 외워야 되겠죠. 혈액 속에 단백질 성분 검출 요거도 쓰게 요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뭐 이거 우리가 이거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기계가 어떻게 생겼다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원리가 요런 거다. 원리가 요런 거다라는 거죠. 도핑 테스트 이거 뭐 어떤 거 쓴 겁니까? 우리 운동선수들 뭐 약물 복용했는지 이런 거 막 검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오줌을 봤습니다. 오줌. 근데 오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 한번 약물을 안 먹었을 때 그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약물을 먹었다 치면은 약물이 요 오줌에 섞여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 크로마토그래피를 예를 들어서 오줌을 가지고 한다면 물을 딱 넣어 놓으면은 이 오줌 성분이 빨리 올라가면서 우리 일반인들은 요게 색깔이 보이는데 약물을 먹은 애들은 요게 다른 곳에 요런 곳에 한 곳에 생긴다는 거죠. 아, 이 아가 약물을 복용했구나. 요런 거 검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계 진짜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그렇지만 원리는 요렇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이거 풀면 이해가 다 될 거예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림은 ABCD 물질을 포함한 자 물질 A점, B점, C점, D점, E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매를 이렇게 물에 담그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면 안 되죠.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이게 쭉 물이 빨리 올라갑니다. 빨리 올라가면서 얘를 분리한 거예요. A는 하나, 둘, 셋 몇 개 있습니까? 3개. A는 최소한 3개는 들어가 있다. B는 몇 개밖에 없습니까? 1개. C도 1개. D는 2개. E는 1개. 자, 그러면 A는 도대체 누가 섞여 있습니까? 요 B하고 C하고 E가 섞여 있는 거 알겠습니까? 아, A는 B와 C와 E가 섞여 있구나. 됐습니까? 그럼 D는 B와 C가 섞여 있구나. D는 B와 C가 섞여 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적어도 3개입니다. A. 왜 적어도 3개냐? 쌤 3개밖에 없잖아요. 아니에요. 요 파란 거나 요거 안에 이 빨간색이라 보이지만 이 빨간색 안에 빨간색과 노란색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속도가 똑같은 게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야는 3개가 아니고 최소한 3개 이상은 된다. 야도 1개 이상, 1개 이상, 2개 이상, 1개 이상은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적어도 3개입니다. 최소한 3개. 그러니까 요 안에 겹쳐 있는 거 속도가 같아서 겹쳐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B는 물에 녹지 않는다. 안 녹으면 이게 빨리 올라가지 않았겠죠. 바로 틀렸죠. 이거 맞는 말입니다. C는 D 성분을 포함한다. C는 D 성분을 포함한다. 이거 D는 C 성분을 포함한다. C는 D 성분에 포함된다. 아, 맞습니다. 포함된다는 맞죠? 예, 포함된다. D는 혼합물이다. 최소한 2개 이상이 되니까 맞죠. E 성분은 B 성분보다 이동 속도 빠르다. E는 B보다 빨라서 많이 올라간 건 맞죠.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배웠는데 특히나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책마다 이런 게 하나 나올 수 있어요. 복잡한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요런 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에탄올하고 소금하고 모래하고 물이 섞인 혼합물이 있습니다. 한마디 물 안에 에탄올도 있고 소금도 모래도 있습니다. 자, 처음에 모래가 물에 안 녹겠죠. 에탄올 물에 녹습니다. 소금도 물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모래는 물에 안 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거름을 해가지고 거름종이 위에 남은 게 누굽니까? 모래. 나머지는 다 물에 녹았으니까 내려오겠죠. 이 안에는 그래서 물 맞죠? 에탄올, 소금. 자, 여기 따라 그러니까 소금물, 에탄올 물 같이 내려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금물인데 여기서 에탄올을
자, 먼저 끓은 겁니다. 여기서 뭐 한 겁니까? 예, 증류한 거죠. 증류. 증류해가지고 지금 이 안에 물도 있고 에탄올도 있고 소금도 있는 겁니다. 이걸 끓이는 겁니다. 끓이면 제일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기어 나오겠죠. 그래서 무슨 물만 남았습니까? 소금물이 남았습니다. 됐습니까? 자, 소금물에서 증발시킵니다. 증발. 됐습니까? 증발시키니까 먼저 끓어 놓는 게 누굽니까? 물. 자, 소금은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릇에.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가와 나에 이용한 거. 걸음은 뭐? 용해도. 용해가 안 됐다. 용해가 됐다. 나눴죠. 나는 뭐 쓴 겁니까? 예, 끓는 점. 자,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